자, 안녕하세요 디테일러 여러분, 블랙디테일의 DK입니다. 오늘 또 새로운 차량이 입고가 됐습니다. 2017년식 BMW 1118 D 모델이고요. 흰색의 색상입니다. 오늘은 작업 영상을 조금 새로운 스타일로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제가 예전에 많이 하던 방식인데 1인칭으로 조금 더 실감있게 보실 수 있도록 1인칭으로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상태 점검부터 해서 도막 측정도 하고요, 전처리, 또 폴리싱, 그리고 유리막 코팅까지 함께 해볼 테니까요. 그 과정 궁금하신 분들은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리면, 자, 일단 전처리를 하기 위해서 게러지 안에 넣었고요. 자, 제일 먼저 진공청소기로 큰 오염물들을 조금 빨아줄게요. 뭐 이거는 뭐 서비스에 포함된 내용은 아니지만 뭐 제 개인적인 그냥 만족을 위해서, 또 손님도 좋고 저도 좋으니까 한번 빠르게 빨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휠부터 클리닝을 해줄 텐데, 보면은 타이어는 굉장히 깨끗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이거 분명히 싸구려 드레싱을 바른 자국이 좀 있어요. 번들거리기만 하고, 휠에 워낙에 분질이 많기 때문에 휠 클리너를 조금 먼저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휠 4개 씻었는데 물 좀 보세요. 와, 실화냐? 엄청 더러워요. 와, 더러워. 이런데도 워시버킷과 같이 쓰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안 되죠. 네, 꼭 휠버킷과 워시버킷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오염도가 좀 있어서 스노우폼을 뿌려서 프리워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오염물이 조금 불 수 있도록 좀만 두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엄청나죠?
부정면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여기는 조금 안 나네요. 다 소리가 납니다. 플레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져보면 아무 소리 안 나고, 보이세요? 소리 안 나고, 소리 나고, 소리 안 나고, 소리 나고. 이게 클레잉의 차이입니다. 차량의 전처리가 끝이 났습니다. 지금 다시 입고를 해서 드라잉 완벽하게 끝냈고요. 이제는 바로 폴리싱, 광택 작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택 작업 들어가기 전에 아주 센서티브한 부분에 마스킹부터 먼저 하고 바로 광택 들어갈게요. 자, 마스킹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스킹을 어디에다가 하느냐도 사실 작업자마다 굉장히 스타일이 많이 다른데요. 저는 마스킹을 최소화하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위쪽은 마스킹을 안 해도 되냐? 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작업을 하면 여기는 마스킹을 할 필요가 없겠죠. 예, 이렇게 굳이 마스킹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 굳이 해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 주의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띄어내면 닿을 일이 없으니까. 저는 마스킹을 하면서 버리는 시간에 차라리 폴리싱을 더 한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왜냐면 고객님이 저한테 시간을 돈을 주고 사신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시간을 고객님한테 돌려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인스타나 뭐 어디 SNS에 올리기 좋게 멋부리느라고 마스킹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는데 제 시간을 허비하는 거는 마치 남의 돈으로 제 홍보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폴리싱을 본넷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스텝 폴리싱이기 때문에 좀 가볍게 광도를 올린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사실 차량의 상태를 보면 멀티스텝으로 가는 게 맞아요. 지금 상태가 꽤 좋지 않은데 차주님께서 별로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또 그거에 맞춰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일단은 원스텝 폴리싱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카메라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깊은 스크래치들은 역시나 지워지지 않았어요. 예, 지울 수가 없는 조합이고
하지만 광도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워터스팟이라든가 묵은 때들 이런 것들이 제거가 되면서 광도는 굉장히 많이 올라온 그런 모습이에요. 사실은 일반인 분들한테 이 정도가 가장 체감이 되는 개선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도장면의 그 투명도, 그러니까 광이 나는 정도가 확실히 증진이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대로 계속해서 이어가 나가 볼게요.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냐? 제 입장에선 아니죠. 그러니까 빠른 결과물을 얻으면서 사실은 일반인들이 보는 관점은 스크래치가 몇 개 있느냐라기보다는 내 차가 광이 나냐 안 나냐, 전체적인 러프한 그런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원스텝 폴리싱이 가장 일반인들에게 적합한 폴리싱 형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일반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결과물을 올려놓는 거죠. 그 이상의 것은 올려놔봐야 일반인들은 어차피 느끼기 어렵다. 저는 어디까지나 고객님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고, 저는 또 그거에 맞춰서 제가 받는 보수에 정당한 이제 노동을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헤드라이트에 마스킹 테이프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스킹 하기가 귀찮아서? 아니죠. 헤드라이트도 폴리싱이 필요합니다. 이 차같이 이미 10년 가까이 된 차량은 지금 요 헤드라이트 쪽에도 보면 이미 산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앞부분이 좀 뿌얘집니다. 그래서 폴리싱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유리막 코팅제를 당연히 시공을 해줘야겠죠. 가끔씩 저한테 전화해서 거기 어떻게 작업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마스킹은 하나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예, 마스킹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에는 하죠. 하지만 저는 보여주기 식으로 마스킹을 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또 어떤 분 그래요. 그러면 헤드라이트나 이런 데는 마스킹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설명을 드리죠. 헤드라이트라는 건 상태에 따라서 폴리싱이 필요하기도 하고 필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테두리 정도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면 이해하시는 분이 절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절반 정도 계세요. 마치 그 가게의 그 디테일링 샵의 실력을 마스킹 테이프를 어떻게 붙이느냐로 가늠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마스킹 테이프를 잘 붙이는 건 디테일링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도색하고는 상관이 있겠네요. 도색은 마스킹이 중요하니까.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면 좋은데, 저는 정말로 필요한 곳에만 마스킹을 한다라는 거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와, 헤드라이트가 진짜 맑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똑같이 헤드라이트를 켜도 앞이 더 밝아지겠죠. 왜냐하면 투명도가 더 올라가니까. 아직도 헤드라이트를 울트라맨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똑같은 의미로 대루등도 그렇습니다. 테일라이트도 똑같이 폴리싱을 해요. 근데 또 SNS나 이런 데는 테일라이트도 아주 마스킹으로 꽉 채운 그런 사진들이 마치 우리는 이 정도로 고객님의 차를 소중히 여깁니다 라는 식으로 나와 있죠. 당연히 폴리싱을 해야 되는 자리를 안 하고 있다라는 반증인데,
그거를 오히려 좋아하는 분들이 생기다니. 예,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현실이네요. 아무튼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컴파운드 코어케미의 H902라는 컴파운드인데요, 아주 강한 초벌 컴파운드입니다. 원스텝 폴리싱이라고 하면은 야, 그거 대충 그냥 마무리 약재에다가 한번 쓱 돌리는 그 패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원스텝이라는 건 공정이 하나일 뿐이지 뭐 마무리 약재에 폼패드로 한번 그냥 쓱 돌리는 이런 걸로 정의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개념이 아닙니다. 굉장히 심오하고, 오히려 저는 2스텝, 3스텝 뭐 스텝 수만 늘려가지고 되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는 것보다 원스텝을 시켜봤을 때 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퍼포먼스를 끌어내는가를 보면 이 사람의 진짜 실력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차량의 도장면은 굉장히 단단해요. 그리고 스크래치도 꽤 깊은 편이고요. 그리고 게다가 차량 색깔이 흰색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좀 더 공격적으로 커팅을 해 나가도 괜찮은 수준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똑같은 부분을 2번, 3번까지도 작업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원스텝 컴파운드가 마치 패크라는 거 정도 수준, 혹은 뭐 막광택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예, 원스텝 컴파운드라는 건 상당히 그 깊이가 있고 심오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여기에 아주 틈새 오염물이 있죠. 이거는 기계로는 작업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이런 데는 손으로 밖에는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아주 저 안쪽에는 작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너무 깨끗해지죠? 똑같이 여기도 지금 오염물들이 꽤 많이 쌓여 있어요. 짜자잔. 네,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깨끗하죠? 패드는 중간중간에 계속 제가 털어주고 있는데요, 아무리 털어줘도 이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물렁물렁해져요. 그러면 커팅력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새로운 패드로 갈아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뿌듯한 모먼트거든요. 한 판 한 판 이렇게 폴리싱을 막 하다가 문득 이렇게 딱 뒤돌아봤는데 차가 너무 예쁜 거야. 도자기광이 나고 흰 차에서, 야, 이럴 때 약간 뿌듯합니다. 야, 절반 했네, 이제 절반만 더 하면 되네, 이런 생각. 차가 점점 예뻐진다, 이런 생각하면서, 예,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요. 자, 트렁크 같은 경우에 작업할 때 이런 식으로 살짝 띄우면 인접 패널하고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예, 요런 것도 되게 중요한 팁 중에 하나죠. 요런 게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요거를 여기다가 이제 껴주고, 이렇게 껴주면 이제는 힘을 줘도 안 떨어집니다. 전동 트렁크 같은 경우에 이런 게 필요 없는데, 일반적인 전동이 아닌 경우에는 이런 게 필요해요. 자, 이제 활용 점정이죠. 마지막 유리막 코팅을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소 V5 요청을 해주셨고요. 바로 시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넷부터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버핑 해줬고요. 2차 버핑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버핑 할 때 기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코팅제의 슬립감이 바로 느껴지거든요. 자, 얼룩이 있는지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인접한 패널까지 함께 봐줘야 되겠죠? 네, 좋습니다. 이 크롬 안쪽에 이 물때가 자꾸 거슬립니다. 밑으로는 잘 안 닿는 부분이죠. 자, 지금 한쪽만 작업을 끝냈고요. 자, 요래 썼는데 짜자잔 요렇게 변했습니다. 확실히 깨끗해졌죠? 다 완성됐습니다. 아주 눈부신 키드니 그릴 완성. 자, 이렇게 해서 BMW의 118D 디테일링을 모두 마쳤습니다. 차량이 굉장히 오래되기도 해서 스크래치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고 반복되는 이 자동 세차 때문에 깊은 스크래치도 꽤 많았는데요. 저는 조금 더 작업을 했었으면 더 완성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고객님들이 원하는 수준일 수도 있겠다 라는 좀 새로운 시선도 발견하게 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또 한결 깨끗해진 차를 보니까 또 제 마음이 또 뿌듯해지네요. 조금 있다가 고객님께서 출고를 하실 텐데 마음에 들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런 영상 또 보고 싶으시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